네, 안녕하세요. 꿈퍼원입니다. 지난번 우리은행 분석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일반직 자소서 항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보지 않고 오셨다면 꼭 시청하고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1번입니다. 우리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지원한 부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였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데요. 먼저 가이드라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 반드시 두 가지 모두를 기술해야 합니다. 키워드는요, 도전, 창의, 금융 전문가, 금융업과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서술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세부 작성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과 우리은행에 대한 본인의 관심, 흥미, 관련 경험의 사례를 서술합니다. 예를 들면요, 학부 때 들었던 수업, 투자 경험, 우리은행 상품 가입 경험 등을 기술합니다. 네, 우리은행 인재상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전문가에 해당하는 본인의 경험과 성향을 나열하고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의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가이드라인은요. 1번 항목에서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은 반드시 일반 분야 채용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성해 주세요. 입사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는 채용 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 중에서 최소 2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수신, 외환 등 영업점 업무 전반, 그리고 일반 업무 중에 주요 내용 두 번째는요. 신규 고객 발굴, 상담 및 섭외 등 토탈 마케팅, 그리고 고객별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고객별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수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수신, 외환 등 영업점 업무보다는 나머지 3가지 일반직 주요 업무가 더 장기적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키워드는 직무 주요 내용 4가지가 모두 키워드가 되겠죠. 네, 첫 번째로는요, 금융 자격증, 세무사, 공인중개사, 은행 FP, 한경 태셋 등 관련 자격 취득 경험을 기술합니다. 이 부분은 자문 서비스 수행 직무와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영업점 업무 전반과 관련된 경험인데요. 대외 활동이나 금융권 인턴, 기타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등 가벼운 경험, 봉사활동 등을 사례로 기술합니다. 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여기 서술해도 좋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디지털화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실보 고객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니어 고객 확보를 위해서 접근 전략에 대해 서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SNS 채널 활용과 관련된 것들을 서술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혹은 마케팅 수업이나 공모전 참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이뤄낸 경험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트렌드인 온라인 마케팅, 비대면 마케팅에 유용하기 때문에 토탈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술하면 됩니다. 네, 다음 케이스인데요. 네, 대학 시절 경제학이나 통계 수업 과제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 코딩 관련 자격증 취득 또는 프로그래밍 이용 경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 수행에 능할 것이라고 작성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자소서 2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단체 생활이나 팀 활동 시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였던 점이 있다면 무엇을 했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총 3가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요. 빠짐없이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걸 자주 지원자분들이 빼먹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가이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단체 생활 경험만 나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근 우리은행의 핵심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의 이슈는요, 아까 TG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투게더 그룹 전략으로 영업점 점포를 통폐합하고 DT 추진단 부서 신설에 비추어서 팀워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업 점포를 통폐합할 경우 구성원 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일반직 사원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협업과 팀워크 관점에서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부 작성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점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성취 경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의 사례는요, 대외 활동, 공모전,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 등등 사소한 경험을 활용해도 좋은데요. 굳이 굵직한 경험을 찾기보다는 스케일이 작더라도 지어낸 경험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본인의 실제 경험을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현 우리은행의 최근 이슈와 연관지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다음은 자소서 3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은행의 영업점이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기술해 주시고, 이를 위해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과거 본인의 업적과 경험을 기반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네, 제가 전략을 한번 6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상 원격 상담. 비대면 자산 관리가 증가하겠죠. AI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개인 고객에 대한 맞춤형 분석이 가능해지고요.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서술해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통폐합된 지점. 본인이 입사 초반에 근무하게 될 영업점은 카페나 미술관이 같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고객들이 단순히 은행 업무만을 보러 방문하기보다는 문화 공간으로서 은행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점과 카페의 협업은 우리은행이 2016년에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지점에 카페 폴바셋을 결합한 카페인 브랜치를 개점했고요. 또 이어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베이커리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함께 베이커리 인 브랜치를 운영하면서 임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은행에서 자산관리 웹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행하던 세무 상담이나 이런 각종 자산관리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신용대출이나 대부분의 은행 상품은 모두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 앱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리도 더 저렴하죠.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상품 개발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했는데요. 다양한 제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해서 금융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흐름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다른 예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령대별 신규 고객 창출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먼저 10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입니다. 미성년자도 일정 연령이 되면 법적 보호자 없이 은행에서도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죠. 검색 포털에 보면 요즘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관련 문의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처음 거래한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10대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트렌디한 10대를 대상으로 한 카드 디자인 등 10대 고객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다양한 SNS 채널 개설과 같은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 모바일로 활용 가능한 10대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20대를 위한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요즘 기사를 보면요. 2030 재테크 열풍이라고 할 만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0, 40대 연령층이 재테크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소액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상담과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젊은 층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은행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2030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투자 정보를 SNS 채널을 통해서 얻는다는 건데요.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밴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2030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에 맞춘 금융정보, 유튜브 채널 활성화, 비대면 투자 상담 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면 돌파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0대 대학생들도 재테크 유튜버를 많이 구독하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비대면 재테크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이 은행을 찾아오도록 하는 기다리는 영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먼저 고객에게 찾아가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핵심적인 변화에 입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최근에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영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여기에 약간의 본인의 창의적인 경험을 담아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인스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채널을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팔로워나 구독자를 늘렸던 경험, 블로그나 기타 SNS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판 경험이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마케팅한 경험, 데이터를 분석했던 경험 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성취했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취뽀하세요.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펀이었습니다.